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미국 세금 신고서 폼 1040 작성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자본이득 계산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주식이나 요즘 정말 핫한 가상화폐 파셨을 때 아니면 또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 있잖아요. 네네. 이걸 팔았을 때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세금에 유리한 장기 이익인지 단기 이익인지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정말 꼭 필요한 정보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정확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절세 관점에서 이 자본이득 계산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 네, 특히 자산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러니까 직접 사셨는지, 선물 받으셨는지, 아니면 물려받으셨는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확 달라져요. 아, 방법마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자본자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투자나 개인적인 용도로 가지고 계신 거의 모든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거요. 네. 주식, 채권은 당연하고요. 집, 가구,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물론 사업용 재고자산처럼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아하. 그리고 중요한 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있잖아요. 이것도 현금이 아니라 이런 자산 1억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아, 가상화폐도 자산이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일반 자산 거래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도 가액에서요. 조정된 취득가액을 빼면 됩니다. 양도 가액에서 조정된 취득가액을 뺀다. 네. 양도 가액은 이제 자산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금액, 여기서 판매 비용 같은 건 빼고요. 네네. 그리고 조정된 취득가액은 처음 살 때 가격 있죠? 거기에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쓴 비용, 예를 들어 집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건 더하고요. 아, 가치를 올린 비용은 더하고. 네. 반대로 감가상각처럼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빼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조정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이 필수적인 거죠. 아, 기록 보관. 브로커가 보내주는 폼 1099B만 믿으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게 중요한 출발점이긴 한데요. 100% 믿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좀 오래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1099B의 취득가액 정보가 없거나 non covered security라고 표시되기도 해요. 있더라도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아, 정보가 없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원래 구매 계약서라든지 증여나 상속 관련 서류 같은 걸 잘 보관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와, 기록 보관 정말 강조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산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보유 기간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기준은 딱 1년이에요. 1년. 네.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 장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보통은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해서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세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아, 장기가 유리하군요. 1년 기준.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별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올해 팔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기본적인 양도가액 빼기 조정된 취득가액 공식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네. 다만 만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가격으로 사셨다면 어떤 걸 먼저 팔았는지 명확히 하셔야 해요. 아, 여러 번 샀을 때. 네. 만약에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시면 보통은 제일 먼저 산 것부터 순서대로 판결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 FIFO 방식이 적용됩니다. 선입선출법 FIFO. 네. 가상화폐도 원칙은 같아요. 언제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선물 받은 자산은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주식을 선물 받았는데 이걸 팔 때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죠?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네. 이게 이익이 났을 때랑 손실이 났을 때 계산 기준이 달라요. 오, 이익 손실에 따라 달라요? 네.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선물을 준 사람, 즉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과 그 사람이 보유했던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 이익일 땐 준 사람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팔았을 때 손실이 났다면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하고 선물 받은 시점의 공정시장 가치, FMV, 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와,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네요.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쉽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는 계산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고 관련 기록도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처럼 증여 당시 가치나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빙이 좀 애매하면 최악의 경우엔 취득가액이 0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0원이요? 그럼 판매 대금 전체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중요해요. 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다른가요? 상속은 증여와는 달리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상속받는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의 공정시장 가치 FMV로 상향 조정, 스텝업 베이시스 되기 때문이에요. 아, 상향 조정, 스텝업 베이시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주 예전에 1만 달러에 사셨던 주식이 돌아가셨을 때 시가가 10만 달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취득가액은 1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제가 상속받고 바로 팔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겠네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상속받은 자산은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보유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장기 보유로 간주됩니다. 물론 2010년 사망자 관련 특정 선택사항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세상에 무조건 장기라고요? 보유기간 상관없이? 와,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산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죠. 그리고 만약 상속재산 관련해서 폼 8971이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보고된 가액이랑 일치시켜야 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폼 8971. 그럼 이렇게 계산된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세금 보고서 어디에 적는 건가요? 개별 거래 내역들은 폼 8949라는 서식에 상세하게 적고요. 폼 8949. 네. 그리고 이 폼 8949의 내용을 쫙 모아서 요약하고 단기랑 장기 손익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곳이 바로 스케줄 D입니다. 아, 스케줄 D? 네. 그리고 이 스케줄 D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폼 1040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군요. 폼 8949에서 스케줄 D로 그리고 폼 1040로 가는 흐름이네요. 만약에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다가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자본 손실이 발생하면요. 일단 다른 자본 이득이 있다면 거기서 먼저 상세를 합니다. 네, 이익이랑 먼저 퉁치는군요. 그렇죠. 그러고도 손실이 남았다면 다른 종류의 소득, 예를 들어 급여소득 같은 데서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면 각각 1,500달러까지고요. 아, 다른 소득에서도 깔 수 있군요. 최대 3,000달러. 네. 그리고 만약 손실 금액이 그 3,000달러보다 크다면 그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 되는 거죠. 오, 손실도 2월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본이득 손실은 기본적으로 판가격, 산가격인데 이 산가격인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장기가 나뉘고 이게 세율에 큰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자산은 이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 계상법이 달라지니까 주의해야 하고 상속받은 자산은 돌아가신 날 시점으로 취득가액이 리셋되고 무조건 장기 보유로 인정된다. 이 점들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오늘 단기 보유 이익이랑 장기 보유 이익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단기는 일반 소득세율을 따라갈 수 있어서 높고 장기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네네. 이 세율 차이를 아는 것이 단순히 세금 계산을 넘어서요. 여러분이 투자를 언제 팔지, 즉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 투자 전략에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